안녕하십니까.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달팽이 TV를 통하여서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소식과 관련 부동산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이니까 기대가 많지만은 어제 그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HBM4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손을 잡을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었다. 이 주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시장의 98%를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아직 삼성전자가 HBM3라든가 HBM3E를 하나도 납품을 하지 못합니다.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HBM을 만드는 본딩기 이렇게 하나 쌓는 거죠.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에서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프레너미. 프레너미란 어떤 뜻이냐면 밑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프렌드라는 말하고 에너미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적과의 동심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악연이 있습니다. 2012년에 지금의 세메스죠. 그때는 세크론입니다. 세크론이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100% 공급하는 세크론이 이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공급을 잘 받다가 어느 날 한미반도체 장비를 하나도 발주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해에는 그냥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미반도체가 딱 이게 삼성전자를 뒷조사를 했겠죠. 해보니까, 한미반도체의 특허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크론이 지금의 세메스가 장비를 개발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해버렸죠. 그래서 1심, 2심을 다 이겼죠. 그래서 그런 악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요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어제 또 무슨 좋은 소식이 나왔냐면은 JP 모간이 HBM은 역사상 최고의 성장 동력이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BM 시장을 진입하지 못한다 하면은 반도체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챗GPT가 작년이 아니라 2년 말에 나왔거든요. 이 세상에 챗GPT가 인공지능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시장도 완전히 시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HBM3E를 콜텍스를 통과를 못한 상태에서 온갖 그냥 찌라시가 루머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거다 했지만 지금 거의 1년 동안 하나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BOA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에 낸 거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되는 D램 다이를 설계를 수정하거나 리디자인하거나 스태킹 솔루션, 스태킹이라는 건 적층 쌓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결국 TC 본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향상 아니면 변경해야 할 것이란 그런 보고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증권가에서 루머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만났다. 뭐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하시는 분은 조만간 이렇게 공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소문들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어제 그렇게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요거 JP 모간의 얘기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잘 될 때하고 못 될 때, 잘 안 됐을 때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출렁거림이 심하죠. 그래서 역사상 삼성전자에서는 2018년이 가장 좋았을 때고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2021년, 22년이 좋았었습니다. 좋았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나빴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서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14조 8,700억 정의 적자를 보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 HBM이라는 반도체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그 고객 맞춤형,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반도체가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출렁거림이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HBM은 역사상 최고의 성장 동력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HBM 시장이 얼마나 갈 건가, 뭐 이거 1, 2년 가다가 말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전반적인 거로 봤을 때 HBM의 정점, 피크는 26년이라는 거죠. 내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HBM을 받지 못해서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데, 그런데 이제 한미 반도체가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계속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HBM 구조를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요. 자, HBM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다이죠. 베이스 다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D램을 쌓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단. 스태킹이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태킹 적층하는 겁니다. 사실은 적층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잘해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낸드 플래시에서 뭐 68단, 128단, 정말 298단까지 하거든요. 적층하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요 이제 기본이 되는 요 D램 다이가 삼성이 지금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걸 참 잘하는데 기본되는 D램 다이가 1B 12나노인데 삼성전자는 이건 1A예요. 1A다 보니까 이게 14나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삼성 하면은 갤럭시 뭐 21, 22에서 항상 하는 말, 발열이 심하다는 건 전력 소비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뭐 4단, 6단, 뭐 8단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게 HBM3에 오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거를 이제 이 적층하는 이 방법이 SK하고 삼성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적층했을 때 이거를 연결을 해야죠. 연결하는 장비가 우리 한미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성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상당한 그 강국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소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데 한미 반도체는 정말 탁월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런 반도체 소부장 그런 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소제목을 제가 하나 또 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이제 그 2012년에 특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역사상 중소기업 아니면 협력사한테 소송을 당해본 게 이게 처음인데 그렇게 보면은 여태껏 루머가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뭐 한미반도체를 만났다, 아니면 작년 12월에 그 한미반도체 창업주 대신 곽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도 갔다 왔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한미반도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TC본도, 특히 요즘 보면은 이제 뭐 듀얼 타이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아주 뭐 지금 주식도 굉장히 잡니다. 이게 지금 듀얼 타이거입니다. 이거 최근에 만든 겁니다. 듀얼 타이거. 이 완전 본딩. 그래, 전엔 이거 하나였었는데 이거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한미 반도체 이 듀얼 타이거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HBM을 만드는 기간, 그러니까 그 만드는 생산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익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결국 이걸 이제 그 듀얼 타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 그 시간을 50%를 단축을 시켰고 수율을 80%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미 반도체에서 먼저 삼성전자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DC 본딩이 이제 이렇게 본딩하는 장비가 이게 이제 HBM4 이제 그 이후에는 본딩하니까 DC 본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기술이 이제 그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본딩 회사인 뭐 베시라든가 또 이렇게 저 일본의 신카와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소부장 업체들이 지금 아주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의 그 기술의 텀은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 이제 표준을 하는 그 기관에서 HBM4에 대해서 스펙을 조금 낮췄거든요. 그렇지만은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이제 HBM4 이후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사실은 그 독점 계약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하고도 이거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듀얼 본더를 또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10% 이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그 강력한 상대는 되지는 않지만은 근데 오늘 이 소식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측에 교류 확대 의향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의 밀월? 뭐 밀월이라 그러면 이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거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이 본딩기입니다. 이 본딩기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성은 일본의 신카와 장비를 본딩기를 들여왔습니다. 거의 한 100여 대 된다 그래요. 그 라인을 이거 지금 한미 반도체로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카 장비를 일단 라인에서 다 빼고 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큰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나 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자기네 속사정을 그대로 드러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관련 업체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한미반도 측에서 전례가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12년에 특허 때문에 문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잘 만드는 듀얼 타이거라든가 이런 본드기를 삼성에 납품을 했어요. 그럼 삼성 애들이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MS를 통해서 그걸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완전 리바일링 다 뜯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염려가 되는 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BM 장비 시장을 확실히 석권하기 위해서는 삼성이라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회사를 자기네 우군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 측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다. 삼성은 항상 그래요. 뭐 평택 캠퍼스에 4차 공장, 5차 공장 지으면서도 자기네들이 공식적인 멘트를 한번 날린 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은 2012년에 이제 세크론하고 세메스하고 삼성하고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걸로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특허 논란 이후에도 대략 한 17억, 170억 정도의 장비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는 본딩기도 잘 만들지만은 한미 반도체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를 자르고 소잉 장비를 잘합니다. 자르고 배치하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세미스가 장비를 100% 이렇게 공급을 하지만은 한미 반도체에 장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한미 반도체도 삼성이 필요한 거죠. 삼성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서로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이 하나 정밀 기계로부터 본딩기를 또 뭐 테스트용 정도의 장비지만은 2대를 또 공급을 받았어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독점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공급을 해서 잘 한미 반도체는 기계 잘 팔아먹고 SK는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납품을 잘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했는데 저 하나 정밀 기계가 또 뭐냐면 옛날엔 삼성 정밀 기계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저 회사를 하나에 팔았는데 하나는 하나 정밀 삼성 정밀 기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반도체 장비로 지금 사업 영역을 넓힌 거죠. 그런데 하나 정밀 기계가 본딩기를 만들어 가지고 SK 하이닉스에 납품해서 HBM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죠. 경쟁자가 나섰네. 하지만은 한미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특화되어 있고 세계 유일한 아주 그런 그 수율이 좋은 본딩기를 만드는 뭐 그냥 검증이 단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는 최근 신카와 등 일본 장비를 주로 사용해왔던 마이크론도 뚫었어요. 마이크론도 지금 뭐 수율이 뭐 30% 이하였었는데 지금 이 한미 반도체의 이 듀얼 타이거를 계약을 하면서 그 이제 납품이 되면서 결국은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의 그 납품 시장을 뚫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은 모듈이 2개인 듀얼 방식으로 아까 저 위에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듀얼 방식이죠. 듀얼. 그러니까 보통은 이 라인 하나로만 하는 거를 이 라인 2개로 들어가니까 이 그 생산 그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굉장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 업계 관계자 얘기를 한번 또 정리해보면 한미 반도체는 국산 TC 본딩 기술의 원조격인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글로벌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TC 본딩 장비 중에서는 뭐 아주 독보적인 존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한미 반도체 뭐 주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한 17, 8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가총액도 지금 한 18조, 19조, 18조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초를 생각하면은 한미 반도체의 시가총액이 한 4조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의 배시가 뭐 ASMPT나 이런 건 세 발을 피었죠.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였었죠.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주가가 거의 뭐 한 6배 정도로 뛰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배시를 그냥 거의 뭐 따라잡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세대 HBM 제조력과 수율을 키우려면은 앞선 제품들의 양산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이 TC 본딩기를 만들어서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협업을 했던 게 상당히 꽤 길었죠. 그런데 그런 확실한 수율을 확보했던 회사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었던 거죠. 요 장비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배시라고 했습니다. 배시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요 장비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인데 아직까지 크게 이제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HBM4부터는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은 아마 그 또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이 합종 연행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또 이렇게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많이 쓰는 용어지만은 이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서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일본의 소부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늘 시간만 되면 일본에 가서 일본 업체들과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한미 반도체가 우리 ASML을 슈퍼을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미 반도체도 HBM의 본딩기에서는 슈퍼을입니다. 한미 반도체에 DC 본딩기를 들어오지 않는 이상 HBM의 수율을 높고 하는 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완전히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독주가 멈췄다고 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ASMPT라든가 신카와라든가 베시라든가 이런 그 DC 본딩 회사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한미 반도체의 본드를 추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독보적인 게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장비 수급 측면에선 특별히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은 뒤로 흘러나오는 많은 정보들에 따르면은 삼성은 한미 반도체하고 곧 손을 잡을 것이고 DC 본드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하려면,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 HBM3E의 실적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주주들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진은 어디냐면은 제가 여기 45번 도로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4기를 찍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폐비입니다. 여기까지는 폐비고 여기가 1호사고 변전소고 여기가 그린동입니다. 외관성으로 보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맞춰진 것 같고 안에 내부가 이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 영상 이후에 두 번째로 찍을 것은 지금 6월 17일 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사기의 페이지 3, 페이지 3는 어느 부분이 되냐면은 대략 여기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사 발주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NA로 바꿨죠. 현장에서는 세나라고 합니다. 세나의 또 공급 계약, 도급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배치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 어제 이번 주에 들어서 반도체 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자주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부동산이 달팽이 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